경북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 등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경상북도는 신라와 유교, 가야 3대 문화권의 세계유산을 모두 보유하게 됐습니다. 대구 동구청이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대구교육청이 올해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서 4곳이 선정됐습니다. 학교 유휴부지 등에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과 수영장, 도서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 일원에서 제5회 수성구 청년축제가 열렸습니다. 대구 경부 지역 5개 대학이 참여해 밴드와 댄스 동아리 무대 경연 등을 펼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북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 등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경상북도는 신라와 유교, 가야 3대 문화권의 세계유산을 모두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번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경상북도는 가야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기존 신라 유교 문화와 연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고령군 지산동 고분군. 5세기에서 6세기 가야 북부 지역을 통합하며 성장한 대가야를 대표하는 고분군입니다. 경북과 경남, 전북 등 7개 고분군으로 구성된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인류문화유산으로 우리나라에서 있어서 16번째로 등재되었습니다. 가야 고분군의 중요성을 전 세계가 인정해서 앞으로 가야 고분군이 전 세계가 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거듭되도록 문화재청도 열심히 후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경상북도는 석굴암과 불국사, 경주 역사유적지구, 하회와 양동마을, 부석사와 봉정사 등 산사와 산지승원, 소수서원과 도산서원 등 한국의 서원까지 신라와 유교, 가야 등 3대 문화와 관련한 세계유산을 모두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 세계 문화유산을 잘 보존해서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의미가 크지만은 돈이 되는 세계 문화유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관광객이 늘어나고 또 더 하려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서 경상북도에서는 세계 문화유산을 가진 자랑스러운 긍지를 가진 그런 도가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그런 경상북도의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가야 문화를 기존 신라, 유교 문화와 연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문화관광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 동구청이 국토교통부의 개발 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환경문화사업 1건과 생활편익사업 4건으로 내년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환경문화사업은 팔공산 녹색길 부동지 경관 개선 사업으로 개발 제한구역 내 주민 휴양 공간을 조성하고 생활편익사업은 평광동과 금광동 일원의 농로 정비 등입니다. 동구는 지난 2018년부터 7년 연속으로 개발 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이 올해 교육부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에서 선정돼 교부금 15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은 학교 유휴부지 등에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대구는 경운초와 하원초, 군의도서관 등 4곳이 선정됐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시군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 참여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16일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 일원에서 제5회 수성구 청년축제 9.16 대첩이 열렸습니다. 우리 학교를 수성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에는 경북대와 경일대 등 대구 경북 지역 5개 대학에서 참여해 밴드 경연 등 학교 대항전을 펼쳤습니다. 지난 6월 이들 대학의 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는 수성구청과 협약을 맺고
축제 추진단을 구성해 전체적인 축제 기획을 진행했습니다. 참여를 하고 기획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뜻깊게 생각하고 있고요. 수성구 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발현되고 또 학업이나 또 즐거운 이렇게 행사 활동과 같은 걸로 저에게 또 다가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수성구와 지역 정치권은 청년들이 마음껏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마무리됐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은 심화했고 지방대학의 위기는 현실이 됐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조차 지난해와 비교해 수시 경쟁률이 떨어진 건데요. 제주대와 경상국립대, 전남대, 강원대는 경쟁률이 6대1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수험생 1명이 일반대 6곳에 수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6대1 미만이면 정원 미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정원 미달인 지방 거점 국립대, 전년도에는 2곳이었는데 올해 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산대 수시 경쟁률도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떨어졌는데요. 부산대 수시 경쟁률은 10.41대 1을 기록했는데 전년에 비해서 지원자 8천여 명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경북대와 전북대, 충북대 역시 수시 경쟁률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서울 주요 대학들의 수시 경쟁률은 치솟았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수도권 총 12개 교의 평균 수시 경쟁률은 21.39대 1. 수험생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2만여 명이 줄어들었는데 수도권 대학의 수시 경쟁률은 지난해 19.97대 1보다 오히려 더 높아진 겁니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지방을 벗어나는 청년들, 지방 소멸의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훈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베일에 쌓여있던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실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검찰청의 특활비 사용 실태 살펴보고요. 대구로 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대구시가 맞고발을 한다는 뉴스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청도군이 각종 논란을 빚고 있는 청도 공영사업공사 감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짚어봅니다. 네, 검찰의 특수활동비 자료가 최근 공개됐죠. 대구 경북경찰청의 특활비 자료는 어땠습니까? 네, 전국 6개 언론과 3개 시민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검찰 특수활동비 검증 작업의 1차 결과물이 지난주 공개됐습니다. 대구 경북엔 10개 검찰청이 있는데요. 10개 검찰청마다 편차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2017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69개월 동안 사용한 약 17억여 원에 대한 기록과 증빙자료 5,392장이 공개됐습니다. 공통적으로 2017년 상반기 특수활동비 자료가 없는 상태로 공개돼 불법 폐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예산 회계 자료는 5년 동안 보관해야 하지만 각 검찰청은 사라진 자료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하지 못한 채 찾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검찰청은 2017년 자료가 통으로 사라져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17년 자료가 없다는 부분 외에 사용 실태도 확인이 됐나요? 네, 기본적으로 모든 검찰청이 날짜와 금액을 제외한 모든 정보는 가린 채 공개했지만 기밀 수사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특활비 예산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지출 기록은 여럿 발견됐습니다. 특히 대구지검의 경우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집행된 특활비 내역 중에는 10개월 동안 동일한 금액이 동일한 순서대로 현금으로 지출된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주로 매달 초에 지급된 이 돈은 누군가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어서 특할비 목적대로 쓰였는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2017년 12월 말과 2018년 6월에는 연말 그리고 지검장 퇴임을 앞두고 몰아쓰기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당시 지검장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대구시가 지난주 대구로 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에 나선 시민단체를 상대로 맞고발에 나섰죠. 네, 대구시가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의 대구로 특혜 의혹 고발을 두고 무고죄로 맞고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대구시는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시민 편익을 위한 대구로 사업을 폄하하고 직권 남용 및 업무상 배임 등 거짓 주장을 일삼는 관계로 시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무고죄로 고발하게 됐다면서 특혜 시비에 대해서도 상세한 경위를 밝혔습니다. 사업공모 특혜 의혹에 대해선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지원된 예산도 모두 정상적으로 의결, 교부되고 집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끝으로 청도군이 소싸움 경기장을 운영하는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청도군이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 특별성과금과 불공정 채용 문제 등 의회와 언론 등에서 지적된 주요 문제에 대해 감사에 나섰습니다. 14일 청도군은 내부 감사반을 구성해 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청도공영공사에선 군의회와 언론을 통해 최근 대구 신용보증재단으로 옮겨간 전 사장이 측근 직원을 특혜 채용하고 특혜성 특별성과금 계약을 맺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등 각종 구설에 올랐습니다. 청도군은 이번 감사가 이러한 구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직원 채용, 사장 경영성과 계약, 휴양림 관리 용역 계약, 레저세 가산세 납부, 예산 편성 기준 및 집행 현황 등입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죠. 이상원 유수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육상연맹 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 경과보고회가 지난 15일 예천 스타디움 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예천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육상훈련센터 건립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 등을 검토했습니다. 예천군 육상교육훈련센터는 연면적 5,300여 제곱미터,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 규모로 예천 스타디움 내 부지에 건립되며 오는 10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훈련센터가 건립되면 육상 국가대표 선수들은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예천으로 옮겨와 연중 상시 입소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도시 재창조 한마당에서 영주시 남산 선비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균형발전 우수사례 경제 활력 분야 대상을 받았습니다. 도시 재창조 한마당은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행사로 영주시는 지난 3월 개관한 남선센터가 자생력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거점 시설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참여형으로 조성한 남선센터는 청년과 마을 주민이 함께 일하며 개관 후 매월 매출이 늘고 있고 마을 기업의 운영 수익으로 사회 공헌 활동과 연계사업 발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경북 경주시와 백제를 대표하는 전북 익산시가 2023 익산 소동축제를 통해 영호남 간 동서화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동축제 개막 전날인 지난 14일 정헌율 익산시장과 최종호 익산시의장을 비롯해 익산시민 40여 명이 경주를 찾았습니다. 경주 방문은 신라 선화공주와 백제 소동왕자가 혼인가약을 맺었다는 설화를 바탕으로 소동축제가 열리는 전북 익산으로 선화공주를 모셔간다는 의미입니다. 익산 방문단은 1박 2일 일정으로 환영 행사와 문화유적지 탐방, 선물 교환 등 우위를 다졌습니다. 청송군이 오는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단속기간 현장 단속 점검반 4개조를 운영해 지역 산림과 마을 등에서 현장 계도와 단속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청송군은 송이버섯과 약초 등 임산물의 수확기에 불법 채취가 증가한다며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